JTBC, MBC 보도 또 오마이뉴스도 이제 보도를 하고 이제 보도가 언론 매체마다 다 단독 나오고 있던데 바로 이종호 씨,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 또 이제 판단이 받은 이종호 씨가 VIP한테 구명 로비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녹취를 좀 보면 지금 저희가 방송 앞에서도 계속 돌려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돌려드렸고 이런 내용이죠. 이 공익 제보자, 공익 신고자가 공수처에 제출한 그 녹취 파일을 보면 아니 임성근, 그러니까 지난해 8월 9일에 있었던 통화입니다. 그때 최혜병 순직 이후에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론이 많이 불거져 있었어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때 이 공익 신고자가 전화했습니다. 이종호 씨한테. 그랬더니 아니 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A 씨가 전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죠.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지.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임성근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표 내지 못하게 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근데 요새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그럼 임성근을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라고 물어봅니다. 공익 신고자가. 그랬더니 이종호 씨가 그렇지 하면서 그런데 이 언론에서 이 XX를 하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기가 원래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얘기를 풀었지. 그러니까 VIP 관련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풀었지 이렇게 자신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이종호 씨는 이걸 좀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A 씨가 했던 경호처 전 직원이 했던 얘기를 뭐 그냥 전해줬을 뿐이고 VIP 이런 얘기는 뭐 안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던데 부인하고 있던데 이 녹취록의 파장 정말 메가톤급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네. 저 녹취록이 나왔다고 하면 구명 로비가 정확하게 그것도 VIP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물론 저 VIP가 어떤 VIP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모 씨는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분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일까? 아니면 주가 조작에 지금 가담된 걸로 의심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일까 모르잖아요. 또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로비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VIP가 김건희 여사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모 씨는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알고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주가 조작에 함께 뭐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김건희 여사는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네. 수사가 끝나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럼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로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물론 저게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로서는 또 자기들은 부인하고 있으니까. 다만 저 녹취 내용으로 보면 얘기해서 별 3개를 달아주겠다는 말은 해병대 사령관을 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해병대에서 유일하게 별 3개는 사령관밖에 없어요. 1사단, 2사단, 2. 그러니까 해병대 전체에서 별 3개는 딱 하나. 사령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령관을 시켜주겠다는 의미인 거고 뭐 임성근 사장을 EXX라고 부르잖아요. 네. 자꾸 사표 낸다고 사표 내지 말라고 해라.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장은 본인은 사표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 저 말은. 그쵸. 처음에 근데 그걸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이 본인은 당사자는 사표를 내고 싶다는 거 그만두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건데 이 그렇죠. 사람을 왜 구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제가 네. 볼 때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든다는 추측을 거예요. 그렇게 추측을 할 그렇게 할 수 수 있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없다면 관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사령관에 앉히거나 높은 자리에 앉힌다고 하는 건 나중에 본인이 원할 때 얼마인지 그 사람에게 자기의 뭐 써먹을 수 민원이든 있으니까. 그렇지 지시를 하든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큰 그림에서 해병대 사령관이든 누구든 자기 측근들을 심어놔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대단한 국정농단이다. 만약에 모르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 개인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김건희 여사가 만약 인사라든지 아니면 국정 운영에 일정 부분에 개입이 돼 있다고 하면 그거 자체는 국정농단이죠.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아무 권한도 없고 아무런 직책도 없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 보면서 국정농단 게이트가 열린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주목했던 부분이 별 4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신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매우 심각한 네. 문제인데요. 사실 저 시점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작년 8월 9일이라고 하면 최수근 상병이 안타깝게 정말 군 수뇌부의 지시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상황 속에서 그걸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은 갑자기 집단항명의 수괴로 몰리면서 영장까지 청구받고 막 군 검찰이 가서 위법하게 기록을 회수해오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온 정부의 안보 담당자들은 다 전화 돌렸던 콜센터가 됐던 그 주가 지난 8월 9일에 있었던 저 통화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종호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와의 주가 조작 공범의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받는 이 공범이 수사도 무마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표 쓰는 책임도 맡고 있고 아 너 자리 지켜라 하고 있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범죄도 은폐하면서 사령관의 직제까지 개편하는 그러니까 별 4개 달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 얘기는 또 사실로 입증이 됩니다. 이 사람 네. 군인도 아니잖아요. 현재. 그렇죠. 군인도 아니고 해병대 출신일 해병대 뿐이고 출신. 그러니까 민간인이죠. 근데 올해 4월에 저 이종호 씨가 얘기했던 게 또 실제로 드러나요. 해병대에서 별 4개 달아준다라는 얘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맞아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대화는 역순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내용으로 지금 드러나거든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건 최혜병의 죽음의 직접적인 지시자로 의심받고 있는 임성근이 결국 불송치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 책임을 져야 될 별 2개짜리를 별 4개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되면 수사 개입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상권분리 위반 그리고 임명권에 개입을 하게 되면 헌법 78조 위반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사적으로 사유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녹취를 기반으로 이제는 연결고리가 이종호가 VIP를 언급하기 때문에 그 VIP가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통상 쓰는 대통령을 가리키는 VIP인지 네. 이 부분만 우리가 가릴 것만 남아있지 저걸 갖다가 무슨 경호처 직원 A씨의 말을 대신 전달했다? 아니 저 녹취를 들어보세요. 저게 누구 말을 전달하는 겁니까? 자기가 다 말리고 있고 내가 행위하고 있다라고 내가. 자기의 경험을 진술하고 있지 저게 어디 누구 말을 옮기는 말입니까? 그리고 저기 지금 나오는 변호사가 확인도 하잖아요. 아 그럼 VIP가 했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저 녹취 그대로 이해하는 게 맞고 저 녹취는 사인 간의 대화 그러니까 사적으로 은밀하게 네.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조작되거나 위조됐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전 더 확실하다. 법원의 판단도 지금 신 변호사님의 의견에 따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판사들은요 합리적인 인간이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저 녹취를 합리적으로 들어보시면 그 합리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 여기서 4명이 다 이해했잖아요. 네.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어. 4명이 들은 게. 근데 지금 이종호 씨는 뭐 반박한다면서 누구 말을 전달했다 내지는 뭐 허언이다 이런 식으로 저거를 피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보자 네. B 씨에 음. 저는 그냥 이제 음성이 이렇게 좀 변조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나오잖아요. 억양이 이런 게 많이 들어본 억양이에요. 네. 박종훈 기자는 혹시 인터뷰 하신 분 아니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억양이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억양 그렇죠 비슷하죠. 그래서 저도 어딘가선가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신규 그 말씀을 변호사도 잘하시는 같이 분. 옆에 있었잖아요. 저도 네. 뭐 인터뷰를 해본 경험 꼭 그분이 아닌가. 왜냐면 이 그 높낮이나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분의 특유의 기억나시죠? 그 지난주 우리 집회 때도 저 뭐 빵 만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도 한번 네, 뵀던 것 근데 같기도 하고. 누군지 모릅니다만 그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공익신고자 네, 공익신고자 네. 누구신지는 모릅니다. 네. 네. 본인도 모르겠어요, 인터뷰 뭐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잖아요. 모르다니요. 아니, 중요한 건 기억이 안 나요. 변호사님이에요. 그러시니까요. 네, 변호사고. 네. 네.